자,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앞닥들인 상황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을 해야 더 발전이 있겠죠.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라는 단서가 담기긴 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심층 면접을 일일이 진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천관리위원장, 정책의장, 비대위원장, 여도연구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등도 비공개 심층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수정당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수술하기에 앞서서 어디를 어떻게 찢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떼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들이 지금 백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서가 변명을 위한 그런 서류가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병의 진단, 원인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백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심층 면접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꼼꼼하게 묻겠다라는 의미일 테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오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백서라는 거는 큰 일을 치르면 항상 마련하기 마련인데 이 과거에도 이런 백서는 국민의힘이 썼었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실수가 반복된다. 백서가 무색한 상황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백서는 반성문 삼아서라도 국민의힘이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서가 되겠고 필수적으로 이번 선거의 지휘자였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심층 면접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언했던 바에도 일치하는 것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패배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패배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서 쪽에서 위원회 쪽에서 부르기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먼저 자청을 해서 나를 언제쯤 불러달라. 그 나가면 내가 소상하게 이번 선거의 패인이라든지 또 본인이 잘못한 것, 나아가서는 비대위가 잘못한 것들을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먼저 자청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보이고 백서가 나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할지라도 심층 면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심층 면접도 이루어질 거냐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당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당정일체예요. 그렇다면 총선에서도 당연히 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정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부분도 상세하게 기술되는 것이 맞고 대통령도 뭐 직접적으로 심층 면접에 응하지는 않는다 해도 서면으로라도 뭐 의견을 표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을 포함해서 이쪽에서도 심층 면접에 어느 정도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래픽의 제목이 총선 반성문을 쓰는 여당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의 백서에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이번에 또 반복됐다는 내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고 이게 왜 반복되는 겁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전략이 좀 부재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2조 심판론이라는 것이 전략으로서 부적절하지 않았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서 TF는 조정훈 당선인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백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날 것 그대로 마지막에 어떠한 미사여구를 넣지 않고서는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총선 참패 이후로 바로 다음 날 본인이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은 한동훈 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전략의 문제, 일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수렴하는 것이 바로 백서입니다. 그렇다면 백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조정훈 당선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날 것 그대로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선거 캠프 자체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번 스텝을 준비를 할 때 거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정말 스스로가 너무 쓰리고 아플 정도로 처절하게 해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이제 대학병원에 비유를 하면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죽으면 모탈리티 컨퍼런스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실패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가, 그런 걸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걸 모탈리티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 환자를 왜 우리가 치료에 실패했는지만 다루지 왜 이 환자가 병에 걸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 병원에 오게 되었는가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백서는요, 단순히 총선 캠페인이나 선거 전략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다루는 게 아니라 2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평소에 먹고 운동하고 자고 하는 것들의 총합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적인 지지율이나 득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막판에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동안에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가 누적이 된 결과가 결국 선거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을 백서에 적어야 되고, 네. 그것을 위해서 성역 없이 심층 면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전략 부재는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와 아울러서 선거를 치르기까지 국민의힘이 지내온 과정까지 구조적으로 모두 뜯어서 반성을 해야 된다. 자, 과연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반성을 하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